이번에 강의할 제60강에서는 홍문에서 잔치의 제2막으로 번쾌가 등장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패공은 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후는 함곡관에 들어가서 진나라의 궁전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이 속 좁은 견해를 보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사 번쾌가 노여운 눈으로 황후를 불하려 보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홍문관의 잔치에서의 제2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막은 항백이가 패공을 감쌈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면 바로 홍문관 잔치의 제2막은 번쾌의 등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번쾌라는 인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장터에 있어서의 큰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사천대왕처럼 마치 저승사자처럼 생긴 그 얼굴 때문에 바로 황후가 어쩐 일인지 거기에 기세가 눌리면서 패공이는 벗어나게 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후는 천하의 장사이고 이런 천하의 장사가 범쾌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에 장량이 군문하여 군문에 이르러서 100여기를 함께 왔던 100여기 속에 누가 있었냐면 번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번쾌를 보고서 말하기를, 금 항장이 발검무하니, 지금 항장이가 칼을 뽑아들고 지금 춤을 추는데 이 검무하는 그 의중은 상제 패공이라 항상 패공에게 있다. 이 말은 패공이를 저격하려는 데 있다. 그러자 번쾌가 말을 차 박으라 하고, 이거 참 아주 절박하다 이거. 그리고 즉 대거몽순하고 그 칼을 차들고 방패를 들고 이 군문하여 군문으로, 여기에 말한 군문이라고 하는 것은 황후의 군문으로 들어가서 피유리바야, 바로 휴장을, 잔치자리에 휴장을 해치고 벌떡 딱 서가지고 진목으로 시 황후하니 부릅뜬 눈으로 황후를 째려보니 두발이 상지하고 번쾌의 머리가 위로 솟구치고 목자진열이라, 눈이 째진 눈이 위로 솟구쳐 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선 그리 많이 빠졌는데 황후가 이러한 번쾌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는 월 장사로다. 참 사지 치조하라. 그에게 술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저 여 두 치조한데 곧바로 말로 된 술, 한말술을 번쾌에게 건네주자. 번쾌가 이걸 벌떡거리고 한말술을 마시고 나자, 단숨에 마시고 나니까 황후가 또 뭐라 하느냐, 하도 잘 마시니까 사지 체견하라. 그에게 돼지 어깨죽지 하나를 안주로 줘라. 바로 이 황후의 말에 의하여 즉여 일생 체견한데, 곧바로 하나의 익은 고기는 아니고 생고기에 돼지 어깨죽지 하나를 준 것입니다. 이게. 그러자 번쾌가 칼을 뽑아들고 바로 방패 위에다가 이 고기를 얹어놓고 절이담지언을 잘라서, 절자는 돼지 어깨죽지 한쪽을 잘라서 씹어 먹거늘, 황후가 뭐라고 장사로다. 다시 한 잔술 하겠냐고.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중국 경극의 패왕별이에 나오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쾌가 말하기를, 신이 사차불피온 죽음도 또한 피하지 않는데 치주를 안감사리요 안족사리요,
내가 죽는 것도 피하지 않는데 술을 어떻게 내가 좋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부진유 호랑지심하여 여기서부터 다시 황후에게 꾸짖는 말을 번쾌가 하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호랑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은 바로 포악의 대명사를 범과 실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승랑이라고. 이런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 죽인 것을 엿불른 거하고 마치 능이 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하고, 형인을 사람들에게 형벌 주는 것을 여공불승하여 이기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포악한 정치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진나라를 배반하게 된 것이다. 회왕이 제장약호되 회왕이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서 약속하기를 뭐라 했느냐. 왈 선 파지 및 함양자를 왕지라 하야늘 먼저 진나라를 격파하고 함양 땅으로 들어간 사람을 그곳에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라는 말은 패공이가 먼저 들어가 이 함양 땅을 정복했으니까 바로 패공이가 그곳에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패공이 먼저 진나라를 격파하여 함양 수도로 들어가서 호모를 불감유소건이요 털끝 하나도 감히 가까이 한 바가 없고 환군 패상하여 돌아와 패상 땅에 주둔하면서 이대 장군하니 장군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로고이 공고 여차하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공의 높음이 이와 같은데 이런 사람에게 미우 봉작지상이요 봉작의 상은 두지는 않고 도리어 청쇠인지설하여 여기에 쇠인이란 것이 훗날에는 쇠작이라고 하죠. 쇠작이라고 하는 것이 첩자 내지 이러한 말들을 쇠작이라고 말하죠. 이런 쇠작의 말을 들어가지고 욕조유공지인하니 공 있는 패공과 같은 사람을 주력하려고 하니 차는 망진주소개라. 이것은 망한 진나라의 잘못된 일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 저리 장군 불치하로서이다. 삼가 제가 생각한데 삼가 장군을 위하여 이런 일을 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홍문관 잔치에서 번쾌의 등장으로 이러한 설득이 있었을 때 얼마 후에 패공은 일어나 변속한 척하면서 인 촉해 출하야 인하여 번쾌를 불러 나오도록 하여 간행으로 사익길로 추 패상하고 패상으로 탈격하고 유 장량하여 장량을 남겨두고서 하여금 황후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서 뒷수습을 하면서 패공이는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눈여겨봐야 될까? 진재진씨가 말하기를 옛적의 등우는 초문왕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초나라가 마침내 등나라를 멸망시켰고 초자가 진문공이를 저격하지 않는 바람에 진문공이 마침내 초나라를 패망케 했고 지금 이러한 예전의 춘추시대의 역사가 있듯이 오늘날 항우가 고제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는 마침내 이 황후를 주륙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도 뜻있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런 일을 애석해한다. 지금 여기까지는 세간 사람들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지재진 씨의 생각은 오호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세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 필살기 소개하여 반드시 자신들이 꺼리는 일종의 정적,
이 정적을 죽여가지고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소리예요. 있다면, 자,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정치를 잘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없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선거판만 돌아오면 꼭 이러한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로 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될 거라고.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민심을 얻도록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다른 상대가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진시의 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꺼리는 정적을 죽여가지고 나를 얻을 수 있다면 안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천하지화는 이 세상의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장불출어 기소부족지자야. 이 세상의 그 모든 화근은 장차 그 좋기 꺼릴 바 없다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3의 인물, 이 제3의 인물에서 나오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변질해야 무상하고,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참 생각지도 못한 변우 찾아오는 것은 무상이에요. 일정하지 않고. 영웅호걸이 기복야무진이라,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잠복되어 있는 것이 끝이 없어요. 어느 누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변질해야 무상이면 변의 유래가 무상하다면 불가이역정이요. 미리 역자. 우리는 미리 예견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견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하도 생각지 못한 화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바로 지금 있는 그 사람만 영웅호걸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영웅호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웅호걸들이 그 잠복되어 있는 인물들이 무진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의료지, 생각한 바로 생각에 미칠 수 없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는 보이는 사람만으로 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한없는 변과 무진한 인재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 사람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자, 상어금자는 금지하기를 자세히 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꼭 어땠느냐. 요즘도 가끔 나오듯이 법외지 유관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법 바깥에 유관이 있다 이 말은 법을 벗어나 가지고 유관이라는 것은 빠져나간 간신들이 많아요.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간악한 사람을 유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미꾸라지, 법 밖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간신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법을 잘해도. 그리고 아무리 모의를 정교하게 잘한 사람도 술중지 은하라. 자기가 했었던 그 계책의 술수에 보이지 않는 화를 상한 경우가 있어요. 일을 잘한다고 해놨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화를 당해갖고 일이 엉터리로 휘말려 본 경우가 역사에는 꽉 찼어요. 이 술중지 은하나 법외지 유관이 꼭 뭐과 같으냐? 이것과 같아요. 시경에 보면
어망지설의 홍정리지라 하니 고기 그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원래 고기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기러기가 걸려들었다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화라든지 이런 걸 당한다 이 소리예요. 자, 망이사회야로되 우리가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고기를 살펴서 고기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생각지도 않는 도리어 이것으로서 그물로서 기러기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 자, 이런 것처럼 천하의 일이라는 것은 또한 언용전어기 속이하여 또한 어찌연자 또한 어찌 써 그 끓이는 바에 오로지 해가지고 그저 내가 싫어하는 정적이라면 거기다 온 정력을 쏟아가지고 음노원 이영제야 넘치는 노여움으로 거기에 화풀이를 풀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건 더 쉽게 표현하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폐공의를 말하면 돼요. 이 폐공의를 제거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성을 내가지고 마음껏 폐공에게 화풀이 한다 하면 환폐공의가 없어지면 또 다른 제2의 폐공의가 없을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비범증자는 저 범증이라는 인물은 자우지파야 황후의 포악함을 더 키워가지고 자자 도욕폐환의 일격하니 한갓 한패공이를 일격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 오공 패공이 수사나 나는 생각한다. 패공이 아무리 그때 죽었다 할지라도 천하지위 패공자를 천하의 패공이 될 수 있는 자들 이 말이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제2의 패공과 제3의 패공들을 가득히 진달랴 가 이것을 모두 그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냐. 패공이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황후가 좋은 정치를 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12달락째론 황후가 함곡간을 들어가 가지고 진나라 자 영의를 죽이고 바로 진나라 모든 궁전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잔혹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수일에 이렇게 해서 거한 지 며칠 만에 황후는 인병 서도 함양하니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함양 땅을 도륙하여 살 진항왕 자령하고 진나라의 항복한 왕의 아들 령을 죽여버리고 소진궁실하니 진나라 궁신을 불태워버리니 아방궁은 지어지기도 전에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화 3월 불매라 그 불길은 3개월이 되도록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기 화보 부녀의 동안이 그 화보와 부녀들을 거두어서 진나라의 모든 재물과 삼천 궁녀들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와버리니 진나라 백성이 크게 실망하였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후는 패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목후 황후 마치 온순이와 같이 성질 급한 황후가 마음속으로 동쪽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천하를 통치하려는 큰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생이 황후에게 설득하기로 새 황후알 관중은 이 함곡간이라고 하는 이 함양 땅은 관중은 바로 함양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함양 땅이라 하는 것은 저산대하야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큰 황하강이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천연종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지지호라는 것이 사방으로 막혔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바꿔 말하면 모든 사방이 요새화되어 있는 땅이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비옥하니 가도이편이다. 가히 여기에 도업을 해야 폐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황후는 견 진궁실 개이소잔파하고 진나라 궁실이 모두 이미 불타서 잔파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서 심사동기야 또한 동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뭔 말을 하느냐. 부귀, 불귀 고향이면 부귀를 누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우수야행이라고 그 유명한 속담으로 이건 비단 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라고. 그러니 누가 알아줄 거냐. 이것이 황후의 속 좁은 견해예요. 그렇다면 부귀를 누려서 천하 사람들에게 내보여야지 겨우 한다는 것이 자기 고향 가서 비단 옷 입고 간다라는 거, 금이 환영하는 거, 이것은 과거 보는 선비들이나 급제하고 가서 자랑할 일이지 천하를 통치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어린애 같은 소견을 보이자 한생이 물러가서 뭐라고 하느냐. 인원초이는 목후이관이라 하더니 이 목후이관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보면 목욕한 온숭이가 갓성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장안이라는 사람의 줄을 보면 이 목자가 목욕한 온숭이가 아니라 목후 자체가 미후라고 해서 온숭이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세권에 보면 미후는 이 온숭이라 하는 것은 불임 구착 관대니 오랫동안 관대를 둘러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러니 이것으로서 초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조급하고 거친다라는 것을 온숭이한테 비유한 것이에요. 이게 온숭이가 갓 쓰고 있는 격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 속담으로 보면. 촐랑맞기가 요 시체말로 철삽되고 방정 떠는 것이 초친 새우처럼 뛴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니 정말 그렇다라고. 과연 사람들 말처럼 초나라 사람이란 게 그렇게 속이 좁고 성질이 저래가지고 천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황후가 이러한 말을 듣고 소위 온숭이가 갓성격이라는 자신을 비아냥거린 말을 듣고 한생을 팽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생은 죽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나라를 정리하고 나서 의제의 명을 따라야 되는데, 겉으로는 의제를 높인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의제의 명을 따르질 않아요. 이것은 황후가 원래부터 초해왕의 명을 따르려고 만들어 놓은 왕이 아닌 것이에요. 황후의 성질이 초해왕을 모실 사람이 아니라고요. 괜히 어차피 범증의 의견에 따라 초해왕을 만들어 놨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을 한 것이에요. 황후는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회양한데 회양에게 그 명을 전하자. 회양이 말하기를 여약하라, 약속대로 하라. 이 말은 먼저 함곡관에 들어가서 함양 땅을 격파한 자를 그곳에 왕으로 삼으라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약하라 이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느냐? 이 환패공이를 그곳에 왕으로 삼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후가 말하기를 회양자는 오가소리부요. 저 초회왕은 우리 집안에서 세운 사람이요. 비유 공벌위원을 공벌을 하나 있지 않은 사람인데 하기 득전주약이리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약속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세웠고 공도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초해왕을 의제로 모신다라고 하면서도 바로
의제를 높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춘정월의 황후는 양존회양하야 위의제로 돼 겉으로 회양을 높여서 이제는 의제를 삼았지만 실불용기명이르라 실제로는 그의 명을 쓰질 않았다라는 것은 허울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초해왕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로까지 해서 의제라는 말은 천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황후의 손에 농락당하는 것이지 전혀 황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제를 사마천 사기에서 의제를 갖다가 황제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범징의 견해에 따라서 모셔졌던 초해왕은 정말 허울 뿐인 회왕과 의제로서 존재하다가 황후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